네, 안녕하세요. 증명기초 스터디 이번 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봤던 문제를 이제 이어서 풀 텐데요. 어, 네, 이번 주도,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관찰력과 사고력을 좀 많이 길러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를테면 같은 문제를 지금 예전에 풀었던 이제 뭐 유리수의 조밀성 문제를 이제 이 다다음 문제인 그 호목 2의 1번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확실히 전에 풀었던 거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그렇게 관찰력과 사고력에 좀 집중을 해서 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아웃풋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다르다가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을 많이 공유하고 앞으로의 수학에 있어서 항상 좀 더 잘 이해하고, 음, 네,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학 공부가 이어졌으면 합니다. 적어도 이동주 선생님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가보자면은 1번 했었고, 2번 했었고, 이제 show that your example, 이제 이거를 이제 보이는 거에서 이제 멈췄었는데, 네, 이걸 보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사인 X 보일 건데, 음, 자,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이게 증명이 꼭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증명기초 처음에 할 때는. 수학적으로 통용되는 그 말이 있고, 그거에 나를 맞춘다라는 게 좀 강했었는데, 공부를 거듭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사고력과 관찰력이 거듭되면서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구나. 로 가게 된 면이 있고, 적어도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들어오신 스터디원들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너무 1, 2번만 해봐도, 그리고 지난주 차에 이 의미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거는 진짜 직관적으로 너무나 명백하다는 거는 모두가 동의. 근데 어떻게 쓸 것이냐. 근데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할 때도 이게 어떠한 특정 폼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된다가 아니라 쓰다 보니까 진짜 그 특정 폼이 되었더라로 이제 갈 건데 그러면은 그 혹시 김성현 선생님도 이거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마이크 켜시고 참여하고 싶다 의사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일단은 이제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항상 이게 질의응답이 준비가 돼 있으시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걸 보고 맨 처음에 해야 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show your example.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냥 이걸 문제는 그냥 여기서 쓰죠. 네, 여기서 쓰고 proof 음, is bounded. 이거 증명하라. 딱 이 문제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김성현 선생님 하시면 먼저 하시고 혹시 안 하시면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네. 음, 김 오늘 아마 선생님, 네네네. 그럼 참가가 좀 힘드신 거면 네네.
네, 듣기만 아마 하시는 거면 제가 네네. 네, 먼저 해보면, 네. 음, 바운디드인 거를 보여라. 사인X가 바운디드라는 걸 보여라라는 거였고, 바운디드가 그럼 뭐냐고 했을 때, 위에 정의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m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바운디드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m을 내가 제시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let 네. m be 뭐 1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 되게 좋은 프로 이게 일단 맞고, 여기서 이제 사실상 그 형식상 맞추는 거는 그 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을 좀 같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갭을 찾고, 갭을 찾아야 되니까 찾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칫솔이랑 치약으로 입 닦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인간의 행동 중에 그 와중에 그냥 수학이라는 것도 그냥 그 인간의 그런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그 움직임에 따른다로 이제 저는 되게 요새 많이 그 관찰력과 사고력을 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그 갭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양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치약하고 칫솔을 가지고 그 이를 닦는다라고 답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납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조금 쪼갤 수 있죠. 양치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를 그 세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 그 물건들을 찾아보고, 어, 여기서 나는 그 칫솔에다가 사실 그 치약을 거꾸로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그 칫솔에다가 안 바르고 그 막대기에다가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대답했던 질문은 그냥 칫솔하고 치약으로 그냥 이를 닦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거꾸로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닦아도 거기엔 아무런 그 말을 안 넣어줬거든요, 지금. 근데 물론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냥 통용이 되는 말이지만 그게 전 암묵적으로 그냥 아, 그 당연히 칫솔 뭐에 발랐겠지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수학은 그걸 이제 정해주고 정해줄수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 명료해지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이 수학적인 문장을 얼마나 명료하게 볼 것이냐가 우리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 명료함을 이제 도입을 하자면 이것도 답이 맞는데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그 바운디드라고 했을 때 그 B에 초점을 맞춘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고, 먼저 사인 X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전 여기서부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et fx, 어, 그 사인 X를, 네, 사인 X로 보내고, 그리고 이게 X가 실수임을 먼저 이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양치질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맨 처음에 그냥 칫솔 찾는다. 로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명료하고 갭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출발하면 그러면은 그 일단 여기가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 설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는 이어서 그냥 조금 그 생각을 조금 전개시켜 보자면 음 일단은 스크래치 페이퍼로는 우리가 그 말씀도 안 해주신 이유가 당연히 저번에 그렸으니까 그 이동준 선생님도 너무 당연해서 그냥 그 니드 투 쇼를 안 보이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답에서 그 M을 1로 주면, 어, 이렇게 주면은 이제 그 게임이 끝나는 그거다로 이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보이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그 M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Y 값을 어떠한 상수 Y 값을 우리가 좀 지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Y 값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두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M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그 정의역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이 이제 함수였으니까 그 함수를 좀 더 풀어서 써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랑 두 번째 단계에는 제가 봤을 땐 여기에는 이제 갭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함수에서 그 의미 그대로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자 했고, 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목표인 M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되고, 당연히 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다만 생각을 하실 때 그냥 저도 그런 편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사실상 직관적인 생각이랑 논리적인 생각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근데 논리적인 생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생각을 해두고 그 목표를 어떻게 좀 내 필요에 맞게 변환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 작게 작게 생각을 해보면 논리적인 생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이 다음 문장을 한번 어떻게 써오면 좋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걸 썼고 이게 첫 번째고 네, 이렇게 똑같이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1'으로 도출된 것. 그리고 여기가 우리 그 목표고 아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2번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힌트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 1'에 적힌 내용이, 어, 그 이번에 서치 댓 이후 부분에 대한 거가 이미 적힌 것 같아가지고, 음, 아,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미 너무나 자명해서 네. 그 사실상 이게 다 보인 거 아니냐. 약간 이 느낌. 우리가 집합할 때 느꼈던 그런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잡혀서 좀 더 네네. 들어봐도 네,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거는 첫 번째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살짝만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풀었더니 사인X가 바운디드라는 거를 알게 됐고, 여기까지는 이제 저번 주 차 내용이고, 이 상황에서 fx가 바운디드라는 거를 보여라를 문제를 보고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그 치약이랑 그 칫솔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 이 이면은 다 조건문이거든요. 이를 닦고 싶다면 치약과 칫솔이 필요하고 그 칫솔 모에 치약을 짠 다음에 그걸 입에 가져다 대서 양치를 3분간 하는데 너무 세게 해서 잇몸에 피가 날 정도로는 안 하고 닦일 정도로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상 이 이면에는 모든 게 다 조건문이 결부가 되어 있고 그게 1번에서도 마찬가지, 2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거의 답들이 또 다른 조건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상의 인간의 삶이자 그 수학이 구성되고 있는 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그, 쓰자는데 다 지워놓고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펑션임을 보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여기가 출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납득시켜주면 이 문장을 쌓인 X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네, 목표가 더 명확해졌네요. 이 문장 자체를 바운디드의 정의였고 이게 이 문장을 쌓인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풀린다. 가 우리가 해야 될 생각. 그래서 여기까지는 썼고 그래서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넘어가도 좋은데 조금 더 2번을 생각을 잘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여기로 직관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를 그래서 명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고 그거를 단련을 하자. 그래서 let f 그 함수 어떤 실수가 있고 이거를 sin x로 보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그 바운디드라는 데피니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간 이유는 그 이동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M 값을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변환을 했지 그냥 변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이 두 번째 그 이게 우리가 목표고 여기 이미 이 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지금 그 스크래치로 써 놓은 상태고 바운디드 데피니션이 들어간다가 이제 얘랑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흐름상 그게 보였으면 하고 그 상황에서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건 there exists M 1 여기선 1로 놓을게요. M은 1로 할게요. 그러면 그 그냥 1을 뽑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리고 such that 이 다음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 위에 적힌 서치 댓 이후랑 동일하게 적힐 것 같은데 네, 사인프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for all x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이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이거 넣으면 되죠. 그리고 그, 어, 그, 네,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상은 여기 이제 for x가 실수. 이렇게 해주면, 네, 끝났네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1대1 대응시킨다가 아니라, 음, 보이고자 하는 단계들을 좀 작게, 그리고 나눠보니까, 어, 이렇게 쓸 수가 있겠구나가 좀, 그, 와 닿으셨으면 하는데, 혹시 어떤지, 이해가 됐는지 아니면은 좀 더 필요한지, 그, 네, 여러 감상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무슨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신지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특히 그 1번은 저도 좀 저런 정의역과 공역을 잘 정하는 거가 좀 계속 뭔가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그런 걸 좀 배웠던 것 같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1'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마음속에 이미 M은 1이다. 예를 들어서 어 그런 바운디드에 대한 스크래치가 이미 있는 상태로 1'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인X에 대한 특징이 저거 말고도 엄청 뭐 많을 수가 있는데 다양한 식으로 저기서 사인X라는 함수 값의 범위를 로 간다는 거는 어 M이 결국엔 1이다고 말하고 저렇게 적나 아니면 1'을 적고 M이 1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잘 안 아니, 와닿아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정확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첫 번째로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도 저는 정확히 맞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 넘어갈 때는 이거 지금 생각해놓고, 하는 게 맞죠. 왜냐면은 스크래치로 그 원하는 목표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단계고, 이거는 단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직관의 레벨이고 문제풀이 함에 있어서 스크래치를 할 때는 직관이 쓰이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는 직관이 무조건 써야 되고 그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양치를 하는 거죠. 나 양치를 왜 하지? 충치 안 생기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양치의 단계들은 약간 이런 거겠네. 를 일단은 마련해 두고 하는 게 저도 100번 옳다. 그리고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이고, 그 상황에서라면 이걸 먼저 써도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걸 먼저 써놓고 이 이후로도 직관으로 계속 이어져 가버리면, 어? 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뭘 써야 되지가 이제, 왜냐면은 단계적 사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온 상황에서는 이제, 음, 그 이후로는 이제 직관으로 이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뭐가 좀 더 필요한지를 목적에 따라 생각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보이자가 된 거다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첫 줄에서 sin x가 바운디드다라고 하고 바로 let m be 1을 적어버리면 대체 이 1이란 건 어디서 나왔나가 모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더 단계적으로 쪼개 간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스크래치는 이미 동일하지만
그 단계를 1'으로 갔다가 M은 그래서 이제 1이 된다라고 가는 게 조금 더 갭이 없는 방식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 생각으로 그냥 쭉 갈 수 있으면 저도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쪽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이거 순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써야 되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그 논리 흐름은 있는 건데, 음, 근데 여기서 그냥 그 let MP1이 사실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1'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게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고, 지금. 어, 사실상 그 바운디드 정의는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주 선생님은 바로 여기로 그 우리의 이것마저도 그 관찰과 사고력인데, 네. 그래서 그 이동주 선생님 바로 여기로 시작을 하신 거고, 당연히 맞죠, 그러면. 근데 어, 적어도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라인이 그냥 이렇게 쭉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뭘 써야 되나라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가보자로 이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는 네,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네. 맞아 말씀하시죠. 예. 네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조금 그 감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이면 나는 더 시원해랑, 아, 나 이 정도면 됐어면 되는데, 최소한 그 이 정도면 됐어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됐다 치고 이 정도면 됐어 한 거랑 난 좀 더 보일래랑 이거는 사실상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답안지 쓴 사람의 그냥 그 감각의 차이지, 거기는 네, 뭐 그게 없다. 그냥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말씀해주신 거에 동의하고, 음, 증명 기초라는 수업에서 증명을 제가 이해한 바는, 음, 뭐 수학적인 언어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들,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언어에 익숙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어떤 사람한테 보여줘도 납득이 되는 그런 자명한 거를 한 줄 한 줄 적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증명 기초이니까 이런 갭을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저는 계속 좀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게 이 수업에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스터디에도.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5번을 그 증명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ot bounded를 그 증명을 하는 거겠죠. 안 보이시죠? 이러면 제가 안 보이고, 예, 여기가 딱 절충. 그 우리가 4번에서 y는 x를 고려하자까지는 됐고, 얘는 이제 not bounded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시는 얘로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그냥 여기는 원하는 목적을 좀, 네, 이 문제에서 꼭 필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1번부터 4번 중에서 이제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그 니게이션에 대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1번 하라는 이유가 조금 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관찰과 사고력이라는 점에서 음, 저도 동의가 되고 이게 니게이션에 우리가 아까 그 바운디드 할 때 그냥 B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보인 거를 이제 연습을 했다라면 요번에는 그냥 니게이션에 이거를 넣어버려서 쓰면은 사실상 문제 3번하고 동일해진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게이션을 쓰면 이거는 이제 지난 주차 때 이동현 선생님께서 잘 쓰셨으니까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이 되겠네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이 m은 m은 1이라고 가정하고 전개를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음, M을 1로 놓는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어, 이거는, 네, 이 다음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 이 디스커션을 좀 좋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할 수 있을지 좀 제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윤 선생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생각해 보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성현 선생님 그 말씀에서 조금 더 궁금했던 게 M은 1로 두고 나서 그 전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 한번 의견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m은 1로 두게 되면은 저희가 그 not bound인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 negation sentence에서 지금 fx가 그 m보다 크면은 보이게 된다고 이해를 해서 네. 그러면 m은 1로 뒀을 때 y는 x에서 특정 포인트가 1보다 커지니까 그러면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네, 그 잘 이야기가 됐고, 저는 약간, 그 김 선생님이 그 다음 스텝을, 그, 혹시 말씀하시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조금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잘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선 생님 접근 방식이.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논리적으로 써 보이면 될까? 나에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은 1이라고 하고,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면은 let 네네, m은 1이라고 하고 네네, 그러면 there's some 네, x r인데 그 absolute fx를 y는 y는 x에서 뭐 x는 2일 때라고
일 때 F2의 절대값이 M보다 커진다. 이렇게 쓰신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되게 좋았던 부분이 사실상은 얘가 너무 편한 그 증명 방법. 그냥 임의의 X 하나만 골라버리면은 이제 증명이 끝나버려가지고 지금 3번과는 다르게 너무 쉽게 끝나버린 상황인 거죠. 왜냐면 3번은 전체를 보여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기존 문제, 7번 문제의 맨 위에 있는 그 바운디드 정의 있잖아요. 네. 어디 펜으로 조금 표시를 해보면, 네네. 요 B라는 명제는 M의 존재성에 대한 명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스크래치를 사인 X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1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걔가 이제 서치 대을 다 만족을 하므로 이거는 바운디드다 이렇게 갔던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not bounded라는 명제는 맨 처음 시작이 for all이라는 말이죠. 네네. 그 말은 양수인 모든 m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서치 대시 만족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그 모든 양수 중에 정말 딱 하나인 1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치 대시 성립하는 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모든 양수들 뭐 100, 1000만, 1억, 1, 뭐 그런 양수들 모든 양수들에 대해서도 이 서치 대시 어, 증명이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다른 얘기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김서영 선생님 답하고 싶으신가요? 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듣고 음, 나서 드는 생각은, 음, 각각의 X. 그러네요.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음, 네, 참,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동준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근데 저는 그럼에도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잘 설득을 해야겠죠, 이동준 선생님. 이해를 좀 하게끔. 맞죠? 이게 모든 M은 지금 0보다 큰 거예요. 무조건 0보다 크다를 우리가 지금 논해야 되죠. 여기가 세팅인 거죠. 이게 조건인 거고. 음, 그래서 모든 M에 대해서가 지금 깔린 조건 중에 1. 이것까지는 이제 이동주 선생님하고 저하고 동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됐고. 근데 얘네들한테서 어떤 실수 X가 존재한다. 인 상황이고, 얘는 하나만 고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애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걔가 그 모든 M에 대해서 지금 얘가 크다를 보여야 된다. 음, 라고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얘가 모든 M이니까 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조금만 더 보충 네,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말씀해주신 거가 일단은 저도 맞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여기 있는 전칭이 먼저 나오게 되면
이 모든 양수 M 중에 M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정해진 픽스된 상황에서 이 서치 that 이후로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거는 그 양수 M 중에서 1인 경우를 픽스되는 의존하는 상황이죠. M이라는 거에 의존하는 게 1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 명제를 확인하는 게 아래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 1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가 이제 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의사소통은 된 것 같습니다. 음, 저는 그냥 약간 드는 생각이, 어, 네. M, 어, M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fx는 y는 x인데, 그 y는 x에 m 플러스 1을 넣으면 항상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근데 네네. 네. 그거는 근데 이제 다른 풀이가 되니까 그건 완전 네네. 다른 일단은 풀이가 되는 건가요? 음, 지금은 이제 m은 1이라고 완전 픽스를 해둔 상황에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해주신, 이렇게 잡아도 저는 된다라고, 이렇게도 풀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제 제기하신 이거는 지금 1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좀 해결이 된 뒤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 그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공유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얘 주장은 모든 M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가 맞는데 이미 하나의 발레로 그냥 이게 와장창 나버리는 상황이라 모든 M은 볼 필요도 없다를 좀 주장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그 논리적 단계들이 정말 맞는지 지금 그걸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발레 하나 보였으면은 지금 모든 M에 대해서 이게 성립 안 하네. 지금 이 상황은 모든 M에 대해서 성립 안 하는 거잖아. 라고 지금 주장을 하려고는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네, 말씀드리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에 대해서
이동주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어, 김성현 선생님이랑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칭을 증명할 때는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전칭 증명할 때는 이게 다 보이는, 말 그대로 이게 다 되는 거를 지금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거쳐보니까. 그래서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M이 1일 때만 지금 증명한 거 아니냐. 라는 점에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면 이거는 그 증명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전칭이라고 했는데 지금 특칭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는 서로 그 이해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딱 그 말씀이었고, 김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거의 지금 뭐랄까요, 그 비슷한 논리로 저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거 M을 1로만 딱 특정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면 저는 저 풀이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김성현 선생님 생각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네, 전칭이랑 드칭을 우선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그 지금 let m은 1에서 이동주 선생님 말씀처럼 떠오르지는 않는데 뭔가 음, 만약 m이 자연수라면 뭐 귀납법을 시도해 본다곤 할 것 같고 무언가를 바꿔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균화법도 떠올린 것도 되게 재밌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서로 의사소통이 된 것 같고 최소한 이제 특징으로는 보이면 안 된다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음, 딱 마지막으로 3분만 체크 혼자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써놓은 게 그냥 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그냥 써놓은 게 M이 1일 때만 지금 써놨다고밖에 지금 관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한번 다시 봤는데 그럼에도 그 지금 써놓은 게 얘는 전칭이고 얘는 특칭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증명을 전칭으로 지금 보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그, 근데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 되게 재밌는 말씀을 아까 김사현 선생님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이거를 그럼 전칭으로 잡아볼 생각을 해보자가 이제 요지였거든요. 그러면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김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증명기초 한 5주차, 6주차 때가 좀 아니다. 한 8주차, 9주차가 좀 떠오르긴 하네요. 그 의존성에 대한 얘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혹시 갑자기 그냥 생각이 든 건데 조금 네네. 네네. 말씀해 좀 보세요. 그 m은 1일 때 m을 특징으로 아니 그 m을 전칭으로 잡기 전에 혹시 fx의 조건이 그 x가 증가할 때 똑같이 y가 증가하니까 그 1을 보였을 때 그 이후의 원소에 대해서도 어,
M은 그렇고 어, 그러네요. 네네.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건 M이랑 Y는 X랑은 좀 다른 함수. 네. 지금은 이제 합쳐서 생각하면은 네, 안 되는데 네, 합쳐서 알겠습니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 과정이 그 한 3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잘못된 사고 과정이랑 그 F랑 T랑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는 이 관찰이 수반됐을 때 그게 동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도 그 관찰을 수반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틀렸구나를 점검하는 그 회로면은 결국에는 그건 T가 될 거고 그 근데 그냥 T인 상태인데 이런 관찰 없이 그냥 갔다라면 그건 사실상 그 관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의미는 없다. 그래서 방금 김선 선생님께서 이거 M이랑 그 FX랑 조금 섞어서 보셨는데 그냥 그렇게 섞어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게 왜냐면 이게 그 각각의 값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거를 하나로 합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네, 혹시 나시는, 좀 더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진행하는 걸 원하시면은 또 진행하고 싶다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의사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의 뭐 직접적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증명기초 수업 들으면서, 음, 말 그대로 이 증명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들을 막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연습을 하고 있는 것들의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경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 그 증명이. 또는 일반성, 예를 들면 네, 모든 어떤 변수에 대해서 뭔가 명제를 증명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더라. 이런 것들이 음, 그냥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게 당연히 뭐 공식이거나 막 외워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반복적으로 이게 사용된다는 느낌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자연수에 좀 의존적인 뭔가가 나왔을 때는 귀납법을 한번 떠올려 네, 본다. 네. 아니면 너무 잘 이렇게 보고 계신 것 낫이 같아요. 나왔을 때는 기류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반복적인 것 같아서, 네, 좀, 조금 익숙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네, 근데 여기서는 뭔가 기류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아까 제가 떠올렸던 거는 그 일반성을 네, 증명하는 네, 방식에 좀 가깝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저도 그 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리게이션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자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류법을 쓰면 약간 너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생각하는 상황이라 저는 이 전칭을 그냥 증명하는 게 좀 더 약간 편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김상현 선생님 말씀 없으시면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네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fx 따로 있고 m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음, 이 fx가 m에 의존돼서 만약에 잡힌다면 모든 m에 대해서도 이게 충족이 되고 얘도 만족시키는 fx를 잡아버리면은 사실 그 이 전칭이 그 증명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약간 얘랑 지금 따로 따로 놀고 있는데 그 뭔가 사실상 이 y는 x를 이 m에 의존되게 잡아버린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음, 네, 저도 무슨 네. 말씀인지 이해했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처음에는 그 납바운디들 y는 fx로 y는 x로 fx를 x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스크래치에서는 써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 m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m을 1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 스크래치 때 이걸 생각해가지고 잠시만요. 그러면 뭐 EX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 M보다 크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Y는 EX로 생각을 하고 X가 아니라 왜냐면 커야 되니까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놓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해보니까 이게 그 일단은 그 특징으로 골라버려서 문제고 그 심지어 고를 때도 Y는 X로 대충 그냥 그 나왔던 거를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좀 더 다른 그 함수를 도입하는 게 5번을 쇼댓 하기에 not bounded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용이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다 보면서 이거는 잘못 생각이 된다.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 내가 이 구조를 좀 보셨으면 하고 음, 그래서 저는 그 이 fx라는 함수 자체가 절대값에 더하기 1만 해줘도 그, 음, 그러니까 x를 n 플러스 1로 가버리는 거죠. 그, 절대값은 넣어주고. 왜냐하면 for all이라고 했으니까. 그 0보다 커야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혹시 어떠신지. 저는 좀,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저는, 어, 모든 양수 m에 대한 어떤 명제를 증명해야 된다 했을 때, m을 일단 let으로 잡아야 되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m은 음, 이미 양수, 어떤 양수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히만 적는다고 하면, 저는 뭐 거의 같은 말이지만, let m은 k라고 잡았을 것 같아요.
뭐 그냥 M과 그냥 네네. 거의 같은 거죠. 예, 근데 이렇게 K라는 임의의 양수를 또 다른 걸 잡았을 때 그 K가 과연 요 뒤에 있는 걸 만족하냐를 보면 어떤 실수 X가 있어서 fx를 저희가 지금 예시로 아까 들었던 거는 fx는 x라고 가정을 하면 음, x의 절대값이 이제 fx니까 요게 저건 절대값이 k보다 크게 되는 x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있냐라고 이걸 찾는 문제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김성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아이디어가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x를 조금이라도 크게 해버리면 y 값도 덩달아서 똑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저희가 어, x를 뭐 k보다 조금만 큰 x 플러스 뭐 엡실론 정도라고 만약에 잡아버린다고 하면 네네. 그건 이제 죄송해요. k 플러스 엡실론 k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잡아버린다고 하면 그때는 존재한 애가 되는 걸로 얘를 스크래치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네. 혹시 요거까지는 조금 전달이 됐나요? 네. 전달이 됐고, 사실상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제가 적어 놓은 거랑 컨셉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쉽게 1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 다 장땡이다를 지금 이동준 선생님께서는 엡실론만큼만 크면은 그냥 장땡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만 지금 다른 게 그 기호를 어떻게 설정할 할 것이냐에 지금 차이가 있다고 보고, 혹시 김선영 선생님은 여기까지 이제 논의가 잘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약간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오, 여기서는 서로 한번 생각을 좀 더 아까처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M을 먼저 잡았다. 저 소리 시끄러우니까 그,
어, 그, 혹시 더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것도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3번 처음 증명할 때랑 완전히 똑같은 루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쓴 건 뭐냐면, 근데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 먼저, let f, 어, x를 그 y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1 다시 했던 것처럼 가고 여기서 이제 not bounded 정의를 그대로 쓸 건데 그거는 지금 여기가 되어 있고 이게 not bounded 정의이고 음, 이 상황에서 어, 우리가 m을 어디에 정하든지 간에 어, 그 큰, 큰 fx가 있다를 보이면 된다. 일단은 이게 논리이고 그래서 어, 이 오브젝트를 위해서 아까 그 sin x를 약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처럼 음, 그 약간 이런 식의 x를 잡아두면은 좋을 것 같다. 여기 엡실론이라고 표현을 잠깐만요. 네, 엡실론 이건 3이고 이거 엡실론. 네, 갑자기 3이랑 헷갈려. 네, 엡실론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를 저는 여기까지는 마련해 두고 이제 차근차근 그대로 대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이거 전칭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let m 모든 m은 0보다 크다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there exists x가 실수 안에 있다를 어, 이렇게 잡아버리면 될 것 같거든요. x 이꼴 그러니까 x는 이제 특징으로 잡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y는 x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 여기서 such that 그 y는 fx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m으로 두고
지금 잠깐 멈춘 이유는 여기에 이거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동일하게 적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견이 없고요. 근데 네, 약간 그냥 조금 사소한 거지만 네네. 요 엡실론에 대한 뭔가 조건, 그 엡실론이 뭔지에 대한 거라던가 아, 음, 좋습니다. 이 서치댓 부분이 서치댓이 아니라 데어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 앞에 음, 있는 게 근거가 되고 이게 그렇다라고 가는 거면 데어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부분, 지금 주셨고,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일로 잡아버리는 게 좀 편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렇게 일로 놓은, 어차피 내가 이거는 임의의 그 특징이니까 특정 하나 잡아버리면 돼서 이제 이러면 이제 끝나고 만약에 엡실론을 쓰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아주 작은 뭐 인티저 라는 식으로 써놓고 이야기를 진행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서치댓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생각이 필요한데 왜 서치댓이라고 썼냐면 사실은 그 엡실론 아니 엡실론이래 이거 데어 리그지스트 할 때 특징할 때 이게 엡실론 좀 대문자처럼 보여가지고 좀 그 말이 잘못 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항상 따라 붙는 거죠. 얘가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서치댓은 항상 그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음. 근데 여기서도 그 서치댓은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M0보다 큰 M에 대해서 이런 애가 있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증명의 핵심이고, X가 그 하나만 존재하면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 M보다 절대값 M 플러스 1의 뭐냐, 음, 절대값 쉬운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한다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네,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없고요. 네네, 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네, 이 위에서 적어주신 이 특징이나 전칭에서 있어서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요 명제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네네, 이 앞에 전칭 특징에서 말한 요 변수가 요런 뒤에 명제를 만족한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용도로 서치댓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음, 네, 근데 아래의 지금 적어주신 명제에서는 음, 제가 이해했던 거는 let으로 시작을 하니까 네, 우리가 임의의 양수 m을 상정을 하고 그때의 x를 이렇게 네, 잡았는데 x를 요렇게 let을 해버리니까 요 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m보다 커지네 아, 커지네라는 그런 뭐랄까요 문장 구조를 그냥 그렇게 저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네네, 이유는 앞에 있는 이 렛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네네, 약간은 어 음, 시작점이 되는 거고 그렇게 시작을 네네, 해보니까 다음에 이렇게 전개가 되네라는 스텝으로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네네. 대어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됐고, 이거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 전, 4올이라고 나왔을 때 에서는 그냥 이렇게 쭉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말 뜻하는 게 뭐냐면 얘에 대해서 이것들이 성립 만족을 한다. 이게 이렇게 되고 왜냐면 이게 4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영문법, 영어 뉘앙스적으로. 근데 시 있으면은 얘는 그 4가 아니죠. 지금 문장 구문 자체가 X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X다. 라고 얘기해서 그 방향성은 이거는 확실히 검증을 해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동규 선생님 말씀은 여기가 그 4올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를 딱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구조상 그 렛으로 했으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대열 4로 나와야 되지 않냐, 방향이. 라고 이제 이해를 한 상황입니다. 맞지 않나요? 혹시 다른 생각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다른데 네, 저도 이게 정리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네, 말씀드려 보면 네네, 어, 저는 그 서치대 명제에서 이 서치대 전과 호를 좀 구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는 그 서치댓의 전 부분은 저희가 뭔가 스크래치나 이런 직관에 의해서 맞아. n 플러스 1로 x를 잡으면 되지라는 걸 이제 생각해내가지고 네, 적어 놓은 부분이고 서치댓 이후 부분은 이렇게 적음으로 인해서 음, 저희가 fx의 그 잡은 예시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음, x를 잡을 때 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n보다 커지는 걸 만족하는 x를 음, 잡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 구조상 저는 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거는 앞에 우리가 렛을 잡았음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거가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음. 서치댓을 안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무슨 말씀이신지 그 더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 그냥 그 내가 살짝 관점 차이로도 느껴지고 이거는 한번 그 많이 좀 찾아보고 한번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우리가 증명을 할 때 not bounded라는 명제 그 데피니션이 있고 그냥 이거에 그냥 그 음, 약간 그러니까 그 말을 조금 구분하고 싶은데 꼴을 그냥 무턱대고 맞춘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통해서 꼴에 대입을 하면 되겠다가 저는 그거 두 개는 좀 구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꼴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보다는 내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꼴에 넣어버리면 되겠다. 라는 거는 이제 과정 자체가 다르잖아. 하나는 사고하는 과정이 없었고 그냥 이미 주어져 있는 거에서 그냥 그 답안을 썼다라면은 후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과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꼴에 갖다가 넣겠다라는 건 저는 좀 구분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과정들이 다 마련이 됐었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 단계로 그냥 이거 만족시키면은 이제 끝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의 요소들을 적은 다음에 X를 이미 특징한 상황에서 어, 아,
음, 잠시만요. 네, X를 이렇게 특징한 상황에서, 음, 결국에는 이 존재성 보이는 거잖아요. 이 명제의 목표는 모든 M에 대해서 X라는 게 존재한다가 이제 포인트이고, 이 포인트에 의해서면 이제 이 친구는 얘를 설득시켜주고, 얘에 의한 X가 존재한다. 라고 해서 이제 전 서치댓이라고 쓰는 게 의미적으로는 맞고, 그냥 꼴에다가 그냥 박아 넣어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렇게 이동준 선생님 좀 그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찾아봐도 아마 맞을 내용인데, 왜냐면 이미 확실히 찾아보고 와가지고. 근데 물론인데 이동준 선생님께서 그렇게 질문 주신 게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본인 논리 구조,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논리 구조고 이게 나중에 나온 거지 않냐. 지금 너무 그니까 말씀하신 게 그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신 게 저는 그게 사고력이고 관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서치대 쓰는 게 맞다가 이제 결론인데, 그 과정 자체는 훨씬 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찾아보고, 아, 이렇게 쓰면 맞네 하고 넘어갔던 부분에 그 증명기초는 그 무조건 태클이 저는 최고의 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예시였다. 딱 정확한 예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납득이 혹시 되셨는지. 네, 네, 저도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를 결국에는 이제 보이는 건 얘고, 걔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를 보이고 마무리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풀었네요. 네. 아, 네, 아깝네요. 지우지 말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30분까지 네,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약간 남은 시간에는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증명기초 초반부에 했던 내용이고, 그 8번 문제만 해오셔도 저는 다음 주차 때도 딱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력이 되시면 호목 2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전에 이제 오늘 디스커션 때 이동윤 선생님께서 그 자연수에 대한 얘기는 귀납법으로 조금 접근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거죠. 진짜 필요해서 해보는데 해보니까 약간 이런 패턴들이 나오더라. 에서 이제 그 패턴들이 좀 호목2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호목2까지 보셔도 좋고, 근데 물론 그 진행 상황과 이렇게 서로 이해 안 된다. 그리고 태클 걸고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호목2까지도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되면 이제 만약에 이것까지 다 되시면 이제 호목2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8번 문제만이라도 좀 풀어오시면 훨씬 더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 서로 뭐 얘기 나눌 거 있으면은 더 나누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